했는데 그게 잘한 건지 아닌 건지는 어떻게 그건 아시나요? 상관없어요. 예, 요약이 상관없이. 정답이 없으니까요. 근데 네. 요약을 하다 보면은 네. 글에 대한 어떤 구조나 이런 것들을 점점 알아가게 됩니다. 음. 그러니까 스스로 무엇이 잘 쓴 요약, 잘한 요약인지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그 어떤 기준을 두고 정답이냐 아니냐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점점 글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하기 때문에 스스로 그 어떤 보다 더 나은 요약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예. 백 선생 얘기할 때 네. 받아 적으시네. 아, 내 얘기할 때는 오. 하나도 안 받아. 그래서 제가 한마디 여기 얹혀가야 될 것 같아요. 요약하실 때요. 네. 칼럼 요약하실 때 가장 처음으로 첫 번째는 그 칼럼 중에 핵심 단어를 하나 찾아보시고요. 두 번째로 핵심 문장에 밑줄을 그어 보시고요. 세 번째로 한 줄 요약을 해보시고요. 네 번째로 칼럼의 주제를 파악해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글을 써보시고요. 이건 안 받아 적으세요. 제가 세봤습니다. 정확히 45명이 받아 적었습니다. 네. 네. 주로 강 선배랑 제가 이제 네. 뭐 팟캐스트 하거나 강연을 하면요. 네. 강 선배가 재미 부분을 맡고요. 제가 네. 의미 부분을 맡습니다. 아, 재미와 의미분으로. 네. 저는 마지막에 내 글을 써보세요 그러시길래 내 글, 강화국 선생님의 글을 받아 써보라 이런 결론인 줄 알았더니 그거는 아니시네요. 네, 다행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강양구 선생님한테 책에 관련돼서 제목이 세 바퀴로 가는 과학 자전거예요. 네. 세 바퀴가 뭘까요? 그 이제 제가 주로 독자들이랑 커뮤니케이션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테마가 과학 기술과 사회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와 관련된 것이에요. 아, 그래서 이 세 바퀴로 가는 과학 자전거의 세 바퀴는 과학과 기술과 사회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과학과 기술과 사회가 균형이 잡혀서 같이 가야 네. 여러 가지 부정적인 면을 상쇄하고 긍정적인 면이 더 돋보인다라는 의미에서 세 바퀴로 가는 과학 자전거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네. 그 선생님이 아까 1권과 2권 사이의 어떤 차이 이런 거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1권을 썼을 때 이제 채식주의에 대한 생각들 이런 것이 1권을 썼을 때하고 2권을 썼을 때하고 좀 달라졌다? 약간 이렇게 언급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네, 보통 저자가 자기 책을 셀프 디스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네. 그 저는 처음으로 그걸 시도를 해봤어요. 아, 이제 그 29살 때 펴낸 1권과 그리고 이제 30대 후반에 펴낸 2권이 있는데 시간이 흘렀잖아요. 한 8, 9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면서 제가 생각이 바뀐 게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채식이었어요. 오. 일본에서는 제가 채식을 강력하게 옹호하는 에피소드를 하나 집어넣었습니다. 네. 근데 제가 과학, 환경, 보건의료와 관련된 취재를 한 10년 정도를 해보니까 그 육식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채식을 하는 것이 상당히 정당한 측면이 있지만은 네. 또 채식만을 막무가내로 옹호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이나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단백질 흡수가 굉장히 빠른 육식의 필요성이 있어요. 네, 네. 근데 자칫 잘못해서 그 어린 친구들한테 부모의 가치 때문에 채식을 강요했을 때 성장이나 발육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이 세계 곳곳에서 보고가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채식을 했을 때 미치는 환경에 주는 부하도 사실은 육식만큼이나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라는 증거들도 나오고 있고요. 어쨌든 책을 읽어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은 그래서 이게 마냥 채식을 옹호하는 것만도 정당한 건 아니겠구나라는 판단을 해서 네. 제가 이제 세 바퀴로 가는 과학자전거 2에서는 채식에 대해서 저의 변화된 생각을 솔직하게 독자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이런 점들은 채식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조금 같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제 제언을 드렸었죠. 네. 네. 그 두 분 선생님의 책도 인포머티브하지만 강양구 선생님의 책은 정말로 목차를 보면 여성분들한테 특히 인기가 있을 것 같은 목차를 제가 말씀드리면 폭풍 다이어트가 항상 실패하는 까닭 이런 걸 쓰셨습니다. 또 아주 그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뭐 은행도 정부도 국경도 없는 돈, 비트코인 이런 것도 있고요. 빅데이터에 대한 것도 있고 또 생수 대 수돗물, 진짜 물전쟁이 시작된다. 이렇게 사람들이 일상에서 굉장히 궁금해할 만한 과학적 소재를 골라서 그걸 이제 풀어주시는
근데 폭풍 다이어트는 왜 항상 실패하나요, 선생님? 아 그건 책을 읽어보시. 살짝 힌트 주시면. 왜냐하면 사람마다 정해져 있는 몸무게의 상하와 하한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살이 쪘다고 해서 무조건 건강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요. 아. 말랐다고 해서 무조건 건강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제 본인의 몸에 맞는 몸무게가 있는데 그 몸무게를 억지로 벗어나려고 하면 네.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 너무 일반적인 답변이신 것 같아요. 아니 책을 읽어보면 좀 더 정확한. 네, 네, 책을 읽어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책과 관련해서 한 가지 재밌는 에피소드를 말씀을 드리면 네. 방금 소개한 목차 중에서 비트코인에 관련된 네, 네. 그 작년에 이제 가상화폐 혹은 암호화폐 난리였죠. 난리였었잖아요. 네. 제가 올해 초에 메일을 하나 받았어요. 네. 어떤 메일을 받았었냐면 자기가 서울의 경희대학교는 아닙니다. 네. 서울에 있는 한 대학교를 다니는 학부생인데 강량구 기자님께 감사 인사 말씀을 전해야 될 것 같아서 메일을 보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무슨 말이지 하고 이제 제가 읽어봤더니 이제 내일 모레 자기는 세계 일주 여행을 떠납니다. 그 친구가 세 바퀴로 가는 과학 자전거의 그 비트코인 편을 2014년에 읽은 거예요. 네. 저 책이 2014년에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본인이 판단을 한 거겠죠. 이건 뭔가 굉장히 신기하고 미래지향적인 어떤 것이구나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관심을 가지고 아르바이트에서 용돈이 생길 때마다 조금씩 비트코인 등등을 사서 모은 겁니다. 어머, 세상에. 근데 그때가 하필 비트코인이 굉장히 값이 쌀 때였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도 그때 좀 사시지 그러셨어요. 저는 안 샀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비트코인을 좀 사서 모았는데 네. 그게 이제 작년에 엄청나게 폭등을 하면서 그러게요. 나이에 걸맞지 않은 상당한 자산가가 되어서 어머. 이제 그 돈으로 학교를 휴학하고 1년간 세계 일주 배낭여행을 떠나고 준비를 하는 중에 네. 야 그래도 강량구한테 감사 인사라도 한번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그냥 들어서 감사 인사만 제 했었나요? 이메일을 수소문해가지고 네. 메일을 보냈더라고요. 뭐 다른 건 없이 그냥 인사만 했나요? 네 정말로. 네. 그건 좀 아쉽네요. 네. 여기 이제 그렇게 비트코인으로 번 돈을 쓰는 방법 이런 것도 쓰셨어야 되는데 아쉽네요. 그러니까요. 네. 네.